끽, 쾅!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차가 끽 멈춰서서 피할 새도 없이 부딪혔을 때, 와,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면서 딱 이 생각만 들죠. 아니,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네, 바로 그 억울함. 아니, 저 차가 갑자기 멈췄는데 왜 뒤에서 박았다고 무조건 내 잘못이야?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흔히들 추돌 사고는 뒷차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원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실제 있었던 판례 세 가지를 보면서 그 놀라운 반전 제가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럼 추돌 사고는 무조건 뒷차 100% 과실이다. 이 오래된 공식, 이걸 깨트린 실제 사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도로 위에서 진짜로 있었던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아주 추운 겨울밤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어요. 길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차 한 대가 그만 미끄러져서 멈춰선 거예요. 그 뒤를 오던 A씨가 이걸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는데, 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A씨 차를 또 B씨가 와서 들이받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 2차 사고로 이어진 거죠. 두 번째는요,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CC차가 사고가 나서 멈췄는데 세상에 비상등도 안 켜고 안전 삼각대도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도로 위에 그냥 차가 방치도 있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뒤따라오던 D씨가 이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만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이건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건입니다. 멀쩡히 잘 달리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거대한 덮개가 휙 하고 날아서 도로 위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바로 뒤에 오던 이 씨가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했겠죠? 그러자 그 뒤에 있던 FG 차량이 연쇄적으로 쾅 부딪히고 만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 이야기만 들어봐도 뒷차 운전자들 정말 억울할 만하죠? 빙판길에, 방치된 사고 차량에,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진 물건까지.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이거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법원도 아유 그래도 어떻게 박은 차가 잘못이지 하는 우리 상식을 그대로 따랐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대법원이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했거든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후행 추돌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와,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차가 사고의 원인을 만들었다면 뒷차가 낸 사고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법원이 이 모든 판단을 내린 핵심 키워드,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뜻인데요. 어떤 행동이 사고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자, 이 인과관계라는 돋보기를 들고 아까 그 세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빙판길 사고. 여기서 법원은 A씨가 미끄러운 길에서 속도를 안 줄인 게 원인이 돼서 B씨의 투돌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본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요. C씨가 안전조치를 안 한 바로 그 부주의.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화물 관리를 소홀히 한 트럭 회사의 잘못. 이 모든 게 모든 일의 시작점, 즉 원인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경우 모두 앞선 차량이나 원인을 제공한 쪽에 과실이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죠. 와, 근데 이 인과관계라는 말 아직도 좀 알쏭달쏭하신가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걸 한 방에 이해시켜드릴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바로 바나나 껍질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복도에 바나나 껍질을 휙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못 보고 밟아서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때 저한테 아유, 앞 좀 잘 보고 다니지 하면서 100%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저도 조심했어야 했지만 애초에 그 위험한 바나나 껍질을 거기에 버린 사람, 그 사람 잘못이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어요? 법원의 생각도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과정을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1단계, 일단 뒷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기본적인 과실을 안고 시작해요. 하지만 2단계에서 법원은 도로 위에 혹시 바나나 껍질이 있었는지부터 찾아보는 거죠. 이 바나나 껍질은 뭐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일 수도 있고 방치된 사고 차량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떨어진 낙하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 바나나 껍질을 던진 사람과 그걸 밟은 사람, 양쪽의 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아주 공정하게 나누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특히 시속 100km 이상으로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이 원칙이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 던져진 바나나 껍질은 그냥 살짝 미끄러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고속도로에서 이런 위험한 원인을 제공한 행동에 대해서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이런 억울한 추돌 사고의 당사자가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바나나 껍질의 존재를 증명하고 내 과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 팁이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만약에 내가 뒤에서 박은 뒷차 운전자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차가 왜 멈췄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보험사나 상대방이 이건 무조건 100% 잘못이에요 라고 해도 절대 섣불리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앞차 입장이다. 그럼 사고가 나자마자 즉시 비상등부터 켜고 법적으로 정해진 후방 1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서 2차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내가 오히려 바나나 껍질을 던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사고를 미리 피하는 거겠죠. 그래서 몇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안전거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생명선입니다. 둘째, 화물차 뒤를 따라갈 때는 언제든 뭔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구역이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좀 더 넉넉하게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도로 상황, 차가 부서진 부분, 주변에 CCTV가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 이게 바로 스마트한 운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결국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고의 책임은 단순히 어디서 박았느냐가 아니라 왜 받게 되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사고의 진짜 원인은 내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 바로 앞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전대를 잡으실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사고의 진짜 원인, 정말로 당신 뒤에만 있을까요?